경기도 광명시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공약 이행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비상인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표준도시로도 주목받았는데요.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수도권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9일에 광명 어르신 주간 보호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오늘은 기아자동차 소화리 공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마음이 좀 상당히 무거우실 텐데 이렇게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마음이 좀 무겁고요. 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무거워서 우선 먼저 시민들한테 굉장히 걱정을 많이 끼쳐드린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무거운데요. 그래도 이것도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광명시는 그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이동도 많고 교통량도 굉장히 높아서 늘 걱정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방역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동안. 예. 한 11,000여 명 가까이가 함께 참여해 주셨고요. 그밖에 그 시민들과 함께 방역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종교실에 1대1 전담 마크제로 해서 그 주말마다 7번에 거쳐서 계속 종교시설 점검도 좀 하고 또 코로나19 안전지킴이를 통해서 다중시설에 대한 점검 그리고 방역도 함께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이러한 좀 그 새로운 확진자가 생겨서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광명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광명시 이제 광명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 확진자가 6명이 발생했는데 예. 양천구의 탁구장에서 이제 확진자가 용인의 큰나무 교회에 갔었잖아요. 거기에 예배 참여했던 분이 959 55번 확진자였는데 그분이 우리 복지관에 계셨습니다. 네. 거기에서 6명의 확진자가 생겼고요. 또 어제는 기아자동차에서 2명의 확진자가 생겼는데 광명복지관은 약 130명 가까이 밀접 접촉자를 다 전수조사 했는데 다행히 관내에서는 확진자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기아자동차는 약 118명 정도 지금 현재까지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없는 걸로 좀 확인이 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오늘 그 2시에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공지를 드려서 예. 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시 전환하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잠시 멈췄던 그 주말에 그 종교시설 1대1 전담 마크제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고요. 고령자나 이제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가능한 한 종교 집회를 좀 자제해야 되라는 요청도 좀 드린 상태입니다. 예, 방역과 대응을 체계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라는 말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광명시만의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저희가 코로나19를 처음 접하면서 가장 크게 이제 걱정했던 것은 지역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전통시장 살리는 작업을 꽤 많이 했는데요. 뭐 공무원들이 식사를 이제 그곳에 가서 한다든지 또 장보기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무엇보다 경기도와 함께 재난기본소득금을 빨리 지급하고 또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기금을 빨리 집행을 해서 지역 경제를 살려낸 것이 가장 큰 이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도 취약계층에 대한 이제 정부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 소상공인 민생안전 자금 50만 원 지급을 좀 하고 있는데 현재 약 20% 가까이 현재 신청해서 지급한 상태고요. 예. 택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50만 원씩 긴급 생계 지원금을 좀 지급을 좀 했고 그 외에 이제 핀셋 지원 작업들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과제는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자리 종합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실업자들 많이 생기고 있는데 새로운 이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보니까 모시자마자 계속 코로나19 이야기만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광명시에서 좀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몇 가지 좀 들어볼까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코로나19 대응에 전력 질주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사업을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예. 가지 많은 사업들을 좀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 광명시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선정하고 네.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 동의 전환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낸 주민세를 다시 환원해서 예. 주민세를 우리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주민자치를 전환해서 주민총회를 하는 것, 그리고 주민세 환원 작업을 통해서 우리 마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시민들이 자주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몇 분씩 모여서 계속 주민세 환원을 위한 마을 공동체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논의하는 작업들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광명시가 배드타운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네. 이런 이미지를 벗고 자립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광명시가 이제 자독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는 그 74만 평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거하고 연간 100만 명이 찾아오는 광명동굴이 있는데 그 주변에 17만 평의 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약 2025년 정도 되면 600억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는 첨단 산업단지, 또 일반 산업단지, 유통단지, 또 주거단지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좀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 광명동굴의 문화관광 복합단지 사업은 디스커버리사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주변에 새로운 수도권의 그 힐링 쉼터로 조성하는 시설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네. 아주 그 수도권 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로 새롭게 부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주신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말인데요. 이게 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또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명형 그린 뉴딜과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광명시가 그린 뉴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예.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기후 에너지과도 신설하고 네. 기후 에너지 센터를 신설해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경기도와 시흥시, 수자원공사, 광명시 함께해서 수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산업단지에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것은 그동안 그 바람과 태양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 왔는데 이제 물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물을 이용한 새로운 수열 에너지 사업을 이 첨단 산업단지 조성하게 되면 쉽게 표현하면 약 336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하. 네. 여의도의 7배 이상의 면적에 소나무를 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아마 전국적인 모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친환경까지 생각하는 우리 광명시가 네. 지난 2019년에 대한민국 청년의 날에 네. 청년 친화 헌정 대상 청년 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들었는데 네. 비결도 궁금하고요. 또 청년 정책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광명시가 최근에 청년들과 함께 청년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수차례 토론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청년들과 함께 모든 정책은 청년들의 손으로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예.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청년의 날도 결정하고 청년동도 설정을 하고 청년 창업센터 지원도 준비를 하고 있고,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는 올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청년 수기 예산대로 해서 50억을 청년들한테 이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50억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세울 건지 논의를 하게 됐는데, 그 외에 청년들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청년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광명이 이제 1호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한 지 네. 21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평생학습은 어떤 것이고 또 광명시의 올해 평생학습 비전은 또 무엇인지 이 부분도 듣고 싶습니다. 네. 광명시가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한 지 21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2의 평생학습 도시를 지향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을 통해서 자신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도 변화시키고 그런 힘들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새롭게 광명
자치대학을 새롭게 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치대학에는 자치분권학과, 또 도시재생학과, 기후에너지학과 같은 5개 학과를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과에 졸업하신 분들은 시에서 하는 각종 정책에 깊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기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수업을 진행할 건데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삶을 바꿔나가는 자치대학도 좀 하고요. 또한 이번에 세계 UN 시민대학을 이번에 설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된 현재 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세계 시민과 동등하게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좀 하기로 했었고요.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이전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평생학 도시의 면모를 좀 갖춰나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잠시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 광명시가 얼마나 멋지게 발전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오늘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